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신약과 화장품 개발 등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이 동물 실험에 국내에서만 한 해 500만 마리의 동물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동물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가 있는데 때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족이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동물을 키워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생계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가끔 동물을 보고 무서워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동물들은 혐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동물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반려동물 하면은 보통 이제 사람들은 개와 고양이를 얘기하지만 광범위하게 반려동물들은 그냥 자기가 같이 키우고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동물이면은 모두 반려동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동물들을 넘어서 이제 좀 우리가 다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이 반려동물이 바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나 혹은 심리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은 이 동물과 같이 있으면 굉장히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동물 매개 치료라는 이름으로 지금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렇게 가까운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이 독거 노인들이라든지 어린 아이들한테 훈련받은 개와 고양이들 서로 감정을 공유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활동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애니멀 어시스티드 세라피, 즉 AAT라고 그래서 동물 매개 치료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 동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위험하니까 가지 마, 곧 태풍이 올 거야, 조심해 라고 알려주는 이런 위험을 알려주는 동물들이죠. 우리는 이걸 보통 센티넬이라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역사를 보면 가장 중요했던 게 이 까나리라 새입니다. 까나리라 새는 이 일산화탄소에 가장 민감한 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탄광에서 일하는 이 노동자들이 탄광을 안에 들어가 보면 공기 순환이 안 되는데 그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일산화탄소가 높아졌을 때 자신도 모르게 쓰러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까나리라 새를 새장에 넣어서 들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일하다가 중간중간에 이 까나리라 새를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얘가 힘들어한다. 그 얘기는 곧 이 안에 일산화탄소가 높아졌으니까 우리도 피해 볼 수 있으니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위험을 알려주는 이 첫 번째 동물로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동물로서 생각하는 게 고양이입니다. 이 미나마타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고양이 수은 중독병인데요. 이 미나마타병은 이 수은 노출로 인해서 수은 방류, 기업에서 이 수은을 방류를 했는데 이 수은에 중독된 물고기를 고양이들이 먼저 섭취했겠죠. 이 수은 중독으로 인해서 약간 빙빙 돌고 비틀비틀 거리는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야, 춤추는 고양이가 나왔어 라고 이렇게 이제 재미있어 했을 뿐이지 그게 우리 사람한테 나타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바로 고양이는 자신의 아픔을 행동을 통해서 사람한테 보여줬는데 당시에 우리는 이걸 몰랐던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사람들의 아이들, 어른들보다 아이들 먼저 이렇게 이상한 증상들이 나오면서 이 역학조사가 들어갔고 실제 조사 결과 보니 이 수은 중독이라는 게 알게 됐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때 고양이들이 저렇게 이상하고 춤추고 신경 증상을 보였던 것들을 수은 중독을 알았더라면 바로 사람의 섭취량도 줄이고 좀 더 우리가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인데 우리는 그 뒤늦게 알게 됐던 거죠.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런 아까 까나리라 새와 같고 고양이와 같은 사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폐뿐 아니라 다양한 질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식으로 인정된 피해자만 5,000명, 또 숨진 걸로 신고된 사람은 1,800명이 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우리는 사람만 피해를 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동물들도 이미 먼저 아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썼을 때 집에 오래 있는
생물체, 바로 반려동물도 그에 해당되죠. 그래서 개와 고양이, 개도 21마리, 고양이도 10마리 정도가 사망됐다고 합니다. 이미 얘네들이 죽었을 때는 우리가 사실은 생각을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특발성 폐렴이 나왔거든요. 그때 수의사에서도 갑자기 특발성 폐렴들이 나오는데 이유를 모르겠어. 사실 우리는 과학을 생각을 했더라면 그게 사람에도 올 수 있으니까 뭔가 그 집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에이 괜찮겠지라고 해서 나중에 사람에게 나오고 나서야 그때서야 이제 우리가 질병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이렇게 동물들이 이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위험도 알려주지만 또 동물들은 또 우리 삶을 공유하면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하나 흥미로운 사례는 이 바이오 디텍션 독이라고 해서 이 질병을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개들이 있습니다. 그 개들은 보호자의 냄새를 맡고 너 냄새가 좀 이상해 라고 행동을 보여주면 병원에 가면 당신 암입니다 라고 걸린 사례들이 나오기도 해서 바로 바이오 디텍션 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들 중에 훈련받아서는 바로 코로나를 확인한 개들도 있었습니다. 핀란드 헬싱키 공항에서 처음으로 공항에서 개들이 딱 앞에 지키고 있다가 사람들이 막 들어오면은 이 개들이 냄새를 맡고 저 사람은 코로나에 걸린 것 같아. 그러면 실제 걸린 경우도 많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동물들이 인류를 구원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우리 인류가 가장 많이 질병으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게 바로 비만과 당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당뇨병 치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약 인슐린이죠. 그 인슐린의 발견은 바로 이 비글, 개에서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벤틴과 베스트는 이 개를 통해서 인슐린을 발견했고 발견된 인슐린을 이제 사람에게 치료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쓰고 있죠. 만약 그 인슐린이 없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잘못하면 죽음으로 이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는 너무 잘 아는 내용이고 우리가 이제 최근에 겪었던 코비드-19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의 중요성이 워낙 강조가 되었죠. 이 백신의 중요성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라고 하면 바로 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제너 에드워드라는 이 과학자가 우연히 보니 소에서 젖을 짜는 사람들은 천연두에 잘 안 걸리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보니 소에는 사람 뇌 천연두와 비슷한 우두라는 질병이 있었고 그 우두의 질병은 보니 소의 젖에서 생기는 질병이었고 그거를 만진 사람들은 실제로 백신을 맞은 것처럼 일시적으로 감염이 됐다가 이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한 제너 에드워드는 이 소의 고름 일부를 사람에게 접종을 해가지고 그 접종된 사람이 천연두에 안 걸리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의 물질을 사람에게 투여한다는 게 당시로서는 상당히 거부감이 들었던 상황이었는데 그걸 극복한 사례로 인해서 우리는 이 백신의 시작이 있었고 진정한 백신의 의미는 루이 파스테르죠. 다 알고 있습니다. 파스테르가 바로 닭에서 이 콜레라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콜레라 백신을 테스트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현생 쓰고 있는 이 백신의 개념인들이 이 발전에 의해서 우리는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현재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바로 월터 힙이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월터 힙은 영국의 과학자인데 바로 이 토끼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흰색 토끼에 수정된 배알을 갈색 토끼의 배에 이식을 했더니 갈색 토끼가 새끼를 낳는데 흰색 토끼가 나온 거죠.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생명체를, 즉 생명체의 시작인 정자와 난자 수정된 배알을 다른 동물의 몸에 이식을 해도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바로 시험관아기의 시작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에서 이 시험관아기는 1978년도에 에드워드라는 이 과학자는 최초의 시험관아기 루이스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공로로 노벨상도 받았죠. 자, 이런 시험관아기 기술들이 활용된 아주 중요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바로 세부모 아이입니다. 2명의 여성이 있고 1명의 아빠가 있는데 그리고 그 사이에 아이가 있죠. 근데 이 아이의 의미는 뭐냐면 엄마가 2명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엄마가 2명에서 아이가 태어났냐? 바로 엄마에서 딸로만 전달되는 모계 유전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바로 시험관아기 기술을 적용해서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제 태어난 사람이 제가 알기로도 20명이 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험관아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질병을 개선할 수 있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동물들은 우리가 이제 이런 실험 동물도 있겠지만 우리가 많이 공유하는 동물들이 이제 바로 식량을 공급하는 동물들이죠. 바로 식량을 공급하는 동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돼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약 8,000년 전 정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의 이 야생의 멧돼지들을 사람들이 번식을 시켜가지고 가축화시킨 거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돼지들은 사람들이 가축화시켜서 만든 어떻게 보면 품종화된 동물입니다. 자, 우리는 이 변화, 즉 진화를 통해서 야생의 동물들이 가축화가 되면서 어떻게 변했는가? 멧돼지에서 보면 이 어금니가 가장 무섭게 튀어나와 있겠지만 이 실제 집돼지는 그게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변화들을 겉으로 변하는 것도 보지만 실제로 과학자들은 DNA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에게 바로 유전자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해서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이 맞춤형 돼지를 개발하게 됐죠. 이 맞춤형 돼지의 끝판왕은 바로 돼지 장기를 사람한테 이식하는 것입니다. 유전자 편집과 그리고 유전자 발현을 통해서 무려 10개 유전자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개 유전자가 바뀐 돼지 심장을 2022년도에 처음으로 사람한테 이식하는 게 미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점점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술들이 이제 개발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자, 돼지 심장이 당신의 몸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은 윤리적인과 과학적 부분들을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다른 바이러스 질병이 이제 안 걸리는 돼지 품종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 돼지 품종을 우리는 먹어야 될 수도 있고 키워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제 유전자 편집으로 통해서 태어난 생물체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하자라고 했고 세계 농업기구 FAO에서도 이렇게 이제 이거를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사라지고 있는 동물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일명 레드리스트라고 했는데요. 멸종위기 종물들에 대해서 매년 보고가 되고 있고요. 제가 한 1년 전에 발표했을 때 자료를 보니까 약 35,500종이 지금 멸종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어제 또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벌써 그 사이에 9,800종이 또 이상 증가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이 지구상에 멸종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등록된 것이 9,800개가 증가했어요. 자, 이 속도를 우리는 늦추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들이 사라지게 될 수가 있다는 가능성을 이 빨간색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아주 유명한 예가 바로 이 노던 화이트 라이노스인데요. 북부 흰색 코뿔소입니다. 이 북부 흰색 코뿔소는 전 세계에 3년 전까지인가는 3마리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빠 1마리, 엄마, 딸 이렇게. 근데 2년 전인가 아빠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상에 살아있는 이 북부 흰색 코뿔소는 엄마하고 딸밖에 없고요. 엄마는 이제 할머니가 돼서 더 이상 임신을 할 수도 없고요. 이제 마지막 임신할 수 있는 건 딸밖에 없습니다. 결국 공식적으로는 멸종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으로 이 북부 흰색 코뿔소는 태어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북부 흰색 코뿔소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수백억이 지금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동물원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는 사람이 보고 즐기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피해받는 동물들,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받던 동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즉 쉼터가 돼야 되고요. 또 그 쉼터에서 보존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환으로서 미국의 샌디에고의 동물원에서는 바로 노아의 방주와 같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띄어서 배양을 해서 얼려놓는 이 바로 프로즌 주에서 냉동 동물원이라고 하는 거를 실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세포를 생명공학 기술을 통해서 살려보겠다. 혹시 아느냐, 먼 미래에 있는 그 세포가 실제 동물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세포를 통해서 배아줄기 세포도 만들었고 배아줄기 세포를 통해서 인공 난자까지 만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이 동물과 사람의 살아온 길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동물은 인류와 같이 살고 있는데 그냥 같이 산다는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 강연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서 아마 이런 동물의 공존의 의미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